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이더리움 목표는 5천을 향해 급상승. 코인 보유자들은 대승을 거두고 알트코인 시즌이 미친 듯이 상승하며 그레이스케일도 급등. 여러분은 용돈을 벌었나요? 여러 기관들이 솔라나 ETF 시장에 진입하며 그레이스케일이 손을 뻗치다. GS웰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I do not respect the SEC. SEC를 바꾸는 일은 매력적이지 않다. SEC 의장 자리가 뜨거운 감자로 변했다. 푸틴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웹3 시대가 도래할까요? 높은 사용률 뒤에는 지표와 실제 사용 간의 괴리가 존재. 인도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자산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12월 5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징 시간 오늘 오전 10시 37분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전고 12시 30분 기준으로 12만 807달러에 달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총 잔액은 23만 220개로 지난 30일 동안 11만 6천 개가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 31만 5천 개가 줄어들며 감소율은 10%를 초과했습니다. 그중 보유량이 가장 큰 코인베이스는 올해 28.1만 개가 감소했고 바이낸스는 보유량이 6,860만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OKX 등 일부 거래소는 순유입을 나타내며 OKX는 3만 3천 개 증가하며 증가율이 가장 컸습니다. 거래소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는 것은 보통 장기 보유 또는 저장 행위로 간주되며 이 자금의 흐름이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공급 압축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번 시장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어젯밤 이더리움은 3,80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했으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인 측면 모두에서 잠재력이 큰 종목입니다. 현물 측면에서 ETH-BTC는 0.03을 확고히 지지하며 ETF 측면에서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모두 힘을 실어주며 10억 3,26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 현물 가격에 안전망을 더해주었습니다. 생태계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이더리움 레이어2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베이스 체인의 TVL은 37억 달러를 돌파하며 솔란에서 자금을 흡수했습니다. 뮤추얼스는 I의 열풍을 타고 만 개의 I 토큰을 기여했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최상의 상태에 있으며 5,000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80에 달하며 암호화폐 시장은 알트코인 열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펀드는 이를 기회 삼아 보유 자산을 공개하며 XRPR, 솔, AVAX 등 알트코인들이 모두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월간 상승폭은 평균 100% 이상입니다. 그중 리플 XRPP는 400% 이상 상승했으며 스텔라 XLM은 30일 상승폭이 45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솔라나 체인의 민코인 열풍도 뜨겁습니다. 새로 출시된 DOID는 대형 투자자들에 의해 15% 공급량이 매입되었고 사전 거래에서 150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보고 여러분도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레이스케일은 큰 이익을 봤다면 나는요. 대형 투자자와 기관의 동향이 아마도 거래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작은 종을 클릭하여 채널에 가입하고 회원이 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원 전용부를 받으세요. 지난 12개월 동안 솔라나 가격은 277%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1,120억 달러를 넘었고 관련 ETF의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SEC는 이들의 선물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솔라나는 SEC에 의해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되어 승인을 받는데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SEC 의장이 물러나면서 솔라나는 차가운 상태에서 가능성 있는 상태로 변했고 앞으로 ETF 상장도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SEC에 19비에사 서류를 제출하고 자사의 솔라나 신탁을 현물 ETF로 전환할 것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주식 코드 GSWell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제출된 신청서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솔라나 신탁이 세계 최대 규모의 솔라나 투자 펀드라고 자랑하며 관리 자산은 1억 3,420만 달러에 달하고 SOL의 유통량의 0.1%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 커스토디가 수탁자로 지정되었고 BNY 멜론의 자산 서비스 부서가 펀드 관리와 이전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Yeah, it's kind of a bit of deja vu. We used to keep this tracker of like everything that's been filed, what's been filed, when, what are the deadlines, and that died down after we finally got the Ethereum ETFs approvals, and that has all changed over the last couple months. So we have a bunch of issuers filing for Solana and XRP, like you said. They're filing for basket ETFs, so they're going to hold. 그레이스케일의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신탁을 성공적으로 현물 ETF로 전환한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 이후 솔 가격은 급등하여 현재 237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하루 상승률은 약 4%입니다. ETF 관련 소식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시장의 열기가 SOL 가격 상승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솔라나 현물 ETF 신청은 백가쟁명 상황이 되었으며 21 쉐어즈, 케니 캐피탈, 바네크, 비트와이즈 등 많은 기관들이 이미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대기업인 프랭클린 템플턴도 해당 분야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논리는 여전히 간단합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생각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죠. 어제까지는 게리 젠슬러 AC 의장이 유휴직책이라고 불리며 비난을 받았으나 이제 그는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젠슬러 의장의 위치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를 SEC 의장직에 지명할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수년간의 강압적 규제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I do not respect the SEC. I do not respect them. 미국의 규제 예측 플랫폼인 칼시는 최근 폴 애킨스의 승률이 한때 93%로 치솟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SEC 의장직을 맡기를 꺼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승률은 75%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브라이언 브룩스와 테레사 구지기에는 9%에 불과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전 SEC 위원인 폴 애킨스를 SEC 의장직에 지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애킨스는 이번 주 트럼프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나 SEC 의장직 면접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코인데스크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애킨스는 이 직책을 맡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애킨스의 생각을 잘 아는 인물은 그가 SEC 의장직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 비대해진 기관을 개혁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업무량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전했습니다. So I think that really shows the urgency for regulators to act. I mean, under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crypto assets and through some of the recommendations, it said that regulators should use the available tools that they have to issue new rules or guidance. This is something I've been saying all along. We simply can't fail to act any longer to put into place protections for the retail public and again to ensure that there's market integrity and to prevent fraud, manipulation, and abuse. So that's why I've done two things. 한때 SEC 의장 후보로 거론되었던 CFTC 의장 제이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는 게리 젠슬러가 남긴 엉망진창을 맡기를 원치 않는다고 전해졌으며 폴 애킨스를 SEC 의장직에 추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애킨스가 의장직을 맡을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킨스를 잘 알지 못할 수 있는데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하에서 SEC 위원으로 재직했던 베테랑으로 보수적인 법조계와 공화당 내에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현 SEC 내의 두 암호화폐 친화적인 위원 마크 티 우에다와 암호화폐 어머니 헤스터 피어스는 모두 그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애킨스는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산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으며 2017년부터는 업계 조직인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토큰 연합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그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은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없다고 말하며 파월 의장은 비트코인이 금의 강력한 적수라고 언급. 달러의 지배적인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인도의 암호화폐 혼란. 대기업조차 이렇게 하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겠습니까? 며칠 전 러시아는 암호화 산업의 세금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 덕분에 러시아는 매년 2천억 루블을 추가로 벌 수 있게 됩니다. 어젯밤 푸틴은 러시아 콜링 투자 포럼에 등장하여 러시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해 큰 지지의 표식을 남겼습니다. 보기에 러시아는 암호화 규제의 길을 실질적으로 한 걸음 내디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кто может запретить? Никто. 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других электронных средств расчета. Кто может запретить? Никто, потому что это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И что бы ни было, что бы ни происходило с долларом, эти инструменты так или иначе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ся, потому что все будут стремиться к тому, чтобы снижать издержки и повышать надежность. 푸틴의 이번 직설적인 지원 발언으로 어젯밤 암호화폐 업계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러시아의 새로운 법안이 분산 금융 활동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를 좋아하며 러시아가 혁신과 재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트렌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는 각국의 미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제롬 파월의 태도 변화도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푸틴 외에도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의장인 제롬 파월도 암호화폐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파월은 뉴욕타임스의 딜북 컨퍼런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현재 미국 시장과 금리 인하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는 비트코인이 금의 경쟁자라고 강조하며 달러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입니다. 맞습니다. 암호화폐는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선수들이 각국 금융 시스템의 문을 조용히 열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첫 번째로 게을리하지 않은 나라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선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대담하지는 않았지만 비트코인을 자국의 외환 보유 자산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전통적인 암호화폐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각국은 이미 소매를 걷어붙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자국만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푸틴이 말한 것처럼 아무도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전자결제 시대는 이미 도래했으며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점점 더 깊이 얽히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의 암호화폐 산업은 여론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인도는 암호화폐 채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여겨졌지만 실제 사용은 소리가 크고 비가 적다는 평가를 받으며 명백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도 정부는 바이낸스, 와지르엑스 등 암호화폐 기업들이 세금 회피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재무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와지르엑스 등으로부터 1,400만 달러의 세금을 회수했으며 바이낸스는 아직 8억 5천만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과연 높은 채택률이 실제로 광범위한 사용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데이터에 과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암호화폐 채택률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숨겨진 전략이 있습니다. 와지엑스와 코인디시엑스 등의 거래소가 소량의 암호화폐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고 KYC를 완료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케팅 방식은 등록 사용자와 트래픽 데이터를 단기적으로 급증시켰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보상을 목표로 했고 실제로 투자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택률 지표에 과장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세금 회피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업계는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 와지르엑스, 코인디시엑스, 코인스위치 쿠버 등 주요 거래소들이 미납한 상품 및 서비스세 금액이 8억 2,400억 루피, 약 9,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며 이는 규제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खबर तो आपको मिल ही गई होगी कि बाइनेंस वापस से इंडिया के अंदर आ चुका है, स्मूथली वर्किंग करने लग गया है। आप यहां पर देख सकते हैं प्ले स्टोर के अंदर इसकी ऐप आराम से खुल भी रही है, डाउनलोड हो रही है, सब कुछ हो रहा है। और जो binance.com वेबसाइट थी जो काम नहीं कर रही थी, खुल नहीं रही थी, अब वो भी खुलने लग गई है। आपको जानकर के हैरानी होगी कि बाइनेंस को $2.25 मिलियन का यानी कि 18.18 करोड़ रुपए का फाइन देना पड़ गया है।
거래소의 마케팅 전략이 암호화폐 채택률을 부풀리게 만든 것 외에도 인도에는 많은 해외 근로자들이 송금 수수료가 비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암호화폐가 인도 주류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며 그들이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입증하지도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 인프라 부족, 대중의 신뢰 결여, 불안정한 규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암호화폐가 인도에서 진정으로 보급되는 데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세금 회피 문제에 대해서 바이낸스 대변인은 통지 사항을 검토 중이며 인도 세무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GRX는 세금 회피가 고의가 아니라 인도의 GST법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조사를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 둘씩 모두 이유가 있다는 말로 요약하자면 당신이 조사하지 않으면 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셈이죠. 데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총시가총액이 2.1조 달러로 하락했으며 24시간 하락폭은 4.1%입니다. 또한 BTC 시장 점유율은 53.9%, ECT 시장 점유 CME 미 연준 관찰 데이터에 따르면 미 연준이 9월에 25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67%, 50 베이스 포인트 인하 확률은 30%. 최근 24시간 동안 464.11 비트코인이 CX 지갑에서 유출되었으며 최근 7일 동안 56,036.52 비트코인, 최근 30일 동안 8800 시장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를 돌파하여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그중 테더 USDT의 시가총액은 약 1,357.7억 달러입니다. 필라이디더스 대학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호화폐 보유자의 절반이 트럼프에게 투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38%만이 해리스에 더 많은 지지를 보입니다. 비암호화폐 보유자 중에서는 해리스가 12%포인트 앞서 있으며 53%의 비암호화폐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